안녕하세요, 여러분. 나이가 들수록 건강검진에서 자주 듣게 되는 말 중 하나가 바로 콜레스테롤 수치가 높습니다. 일 겁니다. 약을 먹어야 하나, 아니면 생활 습관을 바꿔야 하나, 고민이 많으시죠? 저 역시 한때는 이런 고민을 많이 했었습니다. 주변에서 이제 약 먹어야 한다는 말을 들으면 막막하기만 했거든요.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약물만으로는 근본적인 해결이 어렵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오늘은 고지혈증, 즉 혈관 속 기름기를 어떻게 관리해야 하는지, 그리고 약만으로는 부족한 이유를 따뜻하게 풀어드리겠습니다. 끝까지 함께 하시면 나도 해볼 수 있겠다는 희망을 얻으실 겁니다. 많은 분들이 고지혈증 진단을 받으면 가장 먼저 떠올리는 해결책이 바로 약물 복용입니다. 특히 스타틴 계열 약물은 콜레스테롤 수치를 빠르게 낮춰주는 효과가 있어서 의사들도 자주 처방하시죠. 하지만 여기서 놓치고 있는 중요한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약물은 콜레스테롤 수치를 일시적으로 낮춰주지만 근본적인 원인을 해결해주지는 않습니다. 마치 넘치는 물을 잠시 잠그는 것과 같다고 보시면 됩니다. 수도꼭지는 잠갔지만 원천적인 물줄기는 여전히 흐르고 있는 상태인 거죠. 그래서 약을 끊으면 다시 수치가 올라가고 평생 약만 먹어야 하나 하는 두려움이 드는 것입니다. 이런 상황을 직접 경험하신 분의 이야기를 들어보겠습니다. 김영수님이라는 72세 어르신이 계셨습니다. 그분은 5년 전 건강검진에서 총 콜레스테롤 260, LDL 콜레스테롤 170이라는 높은 수치를 받으셨습니다. 의사 선생님께서 당장 약물 치료를 시작해야 한다며 스타틴 계열 약물을 처방해 주셨죠. 처음 몇 개월 동안은 효과가 분명했습니다. 3개월 후 재검사에서 총 콜레스테롤이 200 이하로 LDL 콜레스테롤도 120 정도로 떨어진 것을 확인했습니다. 그분은 약이 정말 효과가 좋네라며 안심하셨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문제가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6개월 후 검사에서는 수치가 조금씩 다시 올라가기 시작했습니다. 의사 선생님께서는 약물 용량을 늘려야겠다며 더 강한 약으로 바꿔주셨습니다. 처음에는 또다시 수치가 떨어졌지만 몇 달 후에는 또다시 올라가는 패턴이 반복되었습니다. 더욱 힘든 것은 부작용이었습니다. 약물 복용 1년쯤 지나자 근육통이 시작되었습니다. 아침에 일어날 때마다 다리와 어깨가 뻐근하고 조금만 움직여도 쉽게 피로해졌습니다. 의사 선생님께 이야기하니 스타틴의 부작용일 가능성이 있다며 다른 약으로 바꿔주셨지만 근육통은 여전했습니다. 2년이 지나자 그분은 깊은 고민에 빠지셨습니다. 약을 먹으면 수치는 떨어지지만 부작용이 괴롭고 그렇다고 약을 끊자니 수치가 다시 올라갈까봐 불안했습니다. 평생 이 약에 의존해서 살아야 하나라는 생각에 우울하기까지 하셨죠. 그러던 중 우연히 알게 된 사실이 그분의 인생을 바꿨습니다. 약물 치료와 함께 생활 습관을 개선한 사람들은 약물 의존도를 크게 줄일 수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분은 그동안 약에만 의존했구나라며 자신을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실제로 그분의 생활을 살펴보니 문제가 많았습니다. 퇴직 후 집에만 있다 보니 거의 움직이지 않았고 식사는 대충 배달음식이나 인스턴트로 때우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술은 매일 소주 한 병씩 마셨고 담배도 하루 한 갑 정도 피우셨습니다. 그분은 조금씩 생활을 바꿔나가기 시작했습니다. 우선 금연부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힘들었지만 가족들의 도움으로 한 달 만에 성공했습니다. 그 다음에는 술을 줄였습니다. 매일 마시던 것을 일주일에 2-3번으로 그리고 한 번에 마시는 양도 반으로 줄였습니다. 식단도 완전히 바꿨습니다. 배달음식 대신 집에서 직접 요리하기 시작했고 기름진 음식보다는 생선과 채소 위주로 드셨습니다. 매일 아침 30분씩 동네를 산책하는 습관도 만들었습니다. 6개월 후 놀라운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약물 용량은 그대로인데도 콜레스테롤 수치가 더욱 안정적으로 유지되었습니다. 더 중요한 것은 근육통이 많이 줄어들었다는 점이었습니다. 의사 선생님께서도 생활 습관 개선 효과가 분명하다며 놀라워하셨습니다. 1년이 지나자 의사 선생님께서 약물 용량을 줄여볼 수 있을 것 같다고 제안하셨습니다. 그분은 조심스럽게 약물을 절반으로 줄였는데도 수치가 안정적으로 유지되었습니다. 지금은 최소한의 약물만 복용하면서도 건강한 상태를 유지하고 계십니다. 그분은 약만 믿고 있었던 5년이 아깝다며 진작 생활 습관을 바꿨더라면 이렇게 고생하지 않았을 텐데라고 회상하셨습니다. 지금도 꾸준히 운동하고 건강한 식단을 유지하고 계시는데 이제야 진짜 건강관리를 하고 있다는 느낌이 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사례에서 알 수 있듯이 약물은 고지혈증 관리에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하지만 약물만으로는 근본적인 해결이 어렵습니다. 생활습관 개선과 함께해야 진정한 효과를 볼 수 있는 것이죠. 약물 복용 여부는 반드시 주치의와 상의해서 결정하시고 동시에 식단과 운동 같은 생활 속 작은 변화도 함께 시작해 보시기 바랍니다.
작은 변화가 쌓여서 큰 차이를 만들어낼 것입니다. 많은 분들이 콜레스테롤은 무조건 나쁘다고 생각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건강검진 결과를 받아보고 콜레스테롤 수치가 조금만 높아도 큰일 났다며 걱정부터 하시죠. 하지만 콜레스테롤에 대해 정확히 알고 나면 이런 걱정을 조금은 덜 수 있을 것입니다. 사실 콜레스테롤은 우리 몸에 꼭 필요한 중요한 물질입니다. 세포막을 구성하는 주요 성분이고 성호르몬을 만드는 원료이기도 합니다. 또한 뇌세포를 보호하고 담즙산을 만들어 소화를 돕는 역할도 합니다. 콜레스테롤이 부족하면 오히려 면역력이 떨어지고 우울증 위험도 높아집니다. 문제는 콜레스테롤 자체가 아니라 균형이 무너졌을 때입니다. 우리가 흔히 말하는 나쁜 콜레스테롤인 LDL과 좋은 콜레스테롤인 HDL의 비율이 중요한 것이죠. 또한 최근 연구에 따르면 콜레스테롤보다도 염증 지표가 혈관 건강에 더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는 것이 밝혀지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나라 사람들에게 부족한 것이 바로 오메가3 지방산입니다. 현대인의 식단은 오메가6는 과도하게 섭취하는 반면 오메가3는 크게 부족한 상태입니다. 이런 불균형이 혈관 건강을 해치는 주요 원인 중 하나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런 문제를 직접 경험하고 해결하신 분의 이야기를 들어보겠습니다. 박정자님이라는 68세 여성분이 계셨습니다. 그분은 평생 고기를 좋아하셨고 특히 삼겹살과 갈비 같은 기름진 음식을 즐겨 드셨습니다. 또한 튀김 요리도 자주 해서 드시는 편이었죠. 건강검진에서 LDL 콜레스테롤이 180을 넘고 HDL 콜레스테롤은 35로 낮게 나왔습니다. 의사선생님께서는 전형적인 고지혈증 패턴이라며 당장 식단 조절이 필요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분은 그럼 이제 고기를 아예 못 먹는 건가라며 걱정이 앞섰습니다. 하지만 의사선생님의 설명은 달랐습니다. 고기를 아예 끊으라는 게 아니라 균형을 맞춰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오메가6가 많은 육류나 식용유 사용을 줄이고 대신 오메가3과 풍부한 생선이나 견과류를 늘리라는 조언이었습니다. 그분은 처음에는 반신반의했습니다. 평생 먹어온 식습관을 어떻게 바꾸나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하지만 가족들의 격려로 조금씩 변화를 시도해 보기로 했습니다. 우선 일주일에 2-3번은 고기 대신 생선을 드시기 시작했습니다. 고등어, 꽁치, 연어 같은 등푸른 생선을 구워서 드셨습니다. 처음에는 역시 고기만 못하네라고 하셨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생선 요리의 맛도 느끼게 되셨습니다. 또한 간식으로 견과류를 드시기 시작했습니다. 아몬드, 호두, 잣 같은 견과류를 하루 한 줌씩 드셨는데 처음에는 왜 이런 걸 먹어야 하나라는 생각이었지만 점점 고소한 맛에 빠지게 되셨습니다. 요리할 때 사용하는 기름도 바꿨습니다. 기존에 쓰던 콩기름이나 옥수수 기름 대신 올리브 오일이나 들기름을 사용하기 시작했습니다. 튀김 요리도 일주일에 1-2번으로 줄이고 대신 찜이나 구이 요리를 늘렸습니다. 3개월 후 첫 번째 변화가 나타났습니다. 몸무게가 3kg 정도 줄었고 평소 자주 느끼던 소화불량도 많이 개선되었습니다. 가족들도 표정이 밝아졌다며 변화를 알아봤습니다. 6개월 후에는 더욱 놀라운 결과가 있었습니다. 혈액 검사에서 LDL 콜레스테롤이 150으로 HDL 콜레스테롤은 45로 개선된 것입니다. 특히 염증 지표인 CRP 수치도 정상 범위로 떨어졌습니다. 의사선생님께서도 식단 조절 효과가 분명하다며 칭찬해 주셨습니다. 1년이 지난 지금 그분의 수치는 더욱 안정적으로 유지되고 있습니다. 총 콜레스테롤 200 이하, LDL 콜레스테롤 130 이하, HDL 콜레스테롤 50 이상을 꾸준히 유지하고 계십니다. 더 중요한 것은 전체적인 건강 상태가 좋아졌다는 점입니다. 그분은 처음에는 힘들었지만 지금은 오히려 이전보다 더 맛있게 먹고 있다며 다양한 음식을 골고루 먹으니 영양 상태도 좋아진 것 같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또한 콜레스테롤이 무조건 나쁜 줄 알았는데 균형이 중요하다는 걸 알게 되었다고 하셨습니다. 지금도 그분은 주 2회 이상 등푸른 생선을 드시고 하루 한 줌의 견과류를 꼬박꼬박 챙겨 드시고 계십니다. 작은 습관이지만 큰 변화를 가져왔다며 주변 분들께도 추천하고 계십니다. 콜레스테롤은 우리 몸에 필요한 물질입니다. 중요한 것은 무작정 줄이는 것이 아니라 좋은 콜레스테롤과 나쁜 콜레스테롤의 균형을 맞추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균형은 올바른 식단 선택을 통해 충분히 개선할 수 있습니다. 예전엔 밥을 많이 먹어도 사람들이 날씬했는데 요즘은 소식해도 왜 병이 많을까? 라는 질문을 자주 받습니까, 콜즈? 정말 궁금한 부분이죠. 우리 부모님 세대는 지금보다 훨씬 많이 드셨는데도 고지혈증이나 당뇨병 같은 생활습관병이 적었던 것이 사실입니다. 답은 간단합니다. 과거와 현재의 음식 종류와 생활 방식이 완전히 다르기 때문입니다.
예전에는 현미, 보리 같은 거친 곡물을 먹었지만 지금은 정제된 흰쌀, 흰밀가루를 주로 먹습니다. 또한 가공식품, 인스턴트 식품, 패스트푸드가 일상이 되었죠. 무엇보다 몸을 움직이는 시간이 크게 줄어들었습니다. 이런 현대적 생활 방식이 우리를 더 위험하게 만드는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정제된 음식들은 혈당을 급격히 올리고 이것이 인슐린 저항성을 만들어 결국 고지혈증으로 이어집니다. 또한 트랜스지방이나 과도한 오메가6 지방산은 혈관의 염증을 일으킵니다. 이런 문제를 몸소 경험하신 분의 이야기를 들어보겠습니다. 최성호님이라는 65세 택시기사분이 계셨습니다. 그분은 35년간 택시를 운전하시면서 바쁜 생활을 해오셨습니다. 시간이 불규칙하다 보니 끼니를 제때 챙기기 어려웠고 주로 패스트푸드나 편의점 도시락으로 때우셨습니다. 하루 일과를 보면 문제가 한눈에 들어왔습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커피 한 잔으로 시작해서 점심은 햄버거나 치킨 같은 패스트푸드, 저녁도 편의점 도시락이나 라면으로 해결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간식으로는 단 음료수나 과자를 자주 드셨죠. 무엇보다 문제는 하루 종일 앉아서 운전만 하신다는 점이었습니다. 아침 6시부터 밤 10시까지 거의 16시간을 차 안에서 보내셨습니다. 화장실 갈 때나 식사할 때를 제외하고는 거의 움직이지 않으셨던 것이죠. 이런 생활을 30년 넘게 하다 보니 몸에 변화가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50대 후반부터 배가 나오기 시작했고 계단 오르기가 힘들어졌습니다. 하지만 나이 탓이겠지라며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습니다. 60세가 되던 해 회사에서 실시하는 건강검진에서 충격적인 결과를 받았습니다. 총 콜레스테롤 280, LDL 콜레스테롤 190, 중성지방 350이라는 수치가 나온 것입니다. 의사선생님께서는 고지혈증 고위험군이라며 당장 생활 습관을 바꾸지 않으면 심각한 문제가 될 수 있다고 경고하셨습니다. 그분은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내가 이렇게 아픈 줄 몰랐다며 걱정이 앞섰습니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직업을 바꿀 수도 없고 어떻게 해야 할지 막막했습니다. 의사선생님께서는 직업은 바꿀 수 없어도 식단과 운동 습관은 바꿀 수 있다며 구체적인 조언을 해주셨습니다. 우선 식단부터 바꾸기 시작했습니다. 패스트푸드 대신 집에서 도시락을 싸가기 시작했습니다. 현미밥에 생선이나 닭가슴살 그리고 채소 반찬을 넣은 건강한 도시락이었습니다. 편의점 간식도 견과류나 방울토마토 같은 건강한 간식으로 바꿨습니다. 단 음료수 대신 물이나 무설탕 차를 마시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맛이 없어서 어떻게 먹나라고 하셨지만 점차 적응해 나가셨습니다. 운동도 시작했습니다. 물론 하루 16시간 운전하는 상황에서 별도의 운동 시간을 만들기는 어려웠습니다. 대신 손님을 기다리는 시간에 차에서 내려 걷기를 시작했습니다. 또한 퇴근 후에는 30분씩 동네를 산책하는 습관을 만들었습니다. 3개월 후 첫 번째 변화가 나타났습니다. 몸무게가 5kg 정도 줄었고 평소 자주 느끼던 피로감도 많이 개선되었습니다. 계단 오르기도 예전보다 훨씬 편해졌습니다. 6개월 후에는 더욱 놀라운 결과가 있었습니다. 혈액 검사에서 총 콜레스테롤이 220으로, LDL 콜레스테롤이 140으로, 중성지방이 180으로 크게 개선된 것입니다. 의사선생님께서도 이 정도 개선은 정말 놀랍다며 칭찬해 주셨습니다. 1년이 지난 지금 그분은 모든 수치가 정상 범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더 중요한 것은 전체적인 컨디션이 좋아졌다는 점입니다. 예전에는 퇴근하면 너무 피곤해서 아무것도 할 수 없었는데 지금은 저녁에도 활기가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분은 현대인의 생활 방식 자체가 병을 만드는 것 같다며 하지만 조금만 의식적으로 노력하면 충분히 바뀔 수 있다고 하셨습니다. 지금도 건강한 도시락을 싸가시고 매일 30분씩 걷기를 실천하고 계십니다. 현대사회의 편리함은 우리에게 많은 혜택을 주었지만 동시에 새로운 건강 위험도 가져왔습니다. 하지만 이런 위험들은 의식적인 노력을 통해 충분히 예방하고 개선할 수 있습니다. 하루 30분 이상 가볍게 걷는 습관과 정제식품 대신 현미, 채소 위주의 식단만으로도 큰 변화를 만들 수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그래도 뭔가 확실한 방법이 하나쯤은 없을까라고 물어보십니다. 운동도 하고 식단도 조절하는 것도 좋지만 좀 더 직접적이고 간단한 방법은 없을까 하는 마음이시죠? 제가 자주 권하는 방법 중 하나가 바로 생들기름입니다. 생들기름이란 들깨를 고열로 볶지 않고 냉압착 방식으로 짜낸 기름을 말합니다. 일반 들기름과 달리 열을 가하지 않아서 영양소가 그대로 보존되어 있습니다. 특히 오메가3 지방산인 알파리놀렌산이 풍부하게 들어 있어서 혈관 건강에 매우 도움이 됩니다. 생들기름의 효과를 이해하려면 먼저 오메가3와 오메가6의 균형에 대해 알아야 합니다. 현대인들은 오메가6는 너무 많이 섭취하는 반면 오메가3는 크게 부족합니다.
이상적인 비율은 오메가6 대 오메가3가 4대 1 정도인데 실제로는 10대 1 또는 그 이상으로 불균형한 상태입니다. 이런 불균형은 혈관에 염증을 일으키고 혈액을 끈끈하게 만들어 고지혈증을 악화시킵니다. 생들기름은 이런 균형을 바로잡아주는 역할을 합니다. 또한 혈관벽에 쌓인 나쁜 콜레스테롤을 씻어내고 혈액순환을 개선하는 효과도 있습니다. 실제로 생들기름의 효과를 경험하신 분의 이야기를 들어보겠습니다. 윤말수님이라는 70세 할머니가 계셨습니다. 그분은 시골에서 농사를 지으시면서 비교적 건강한 생활을 해오셨지만 몇 년 전부터 건강검진에서 중성지방 수치가 높게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250 정도였는데 해가 갈수록 점점 높아져서 작년에는 320까지 올라갔습니다. 의사선생님께서는 농사일을 하셔서 운동량은 충분한데 식단에 문제가 있을 것 같다며 식습관을 점검해 보라고 하셨습니다. 그분의 식단을 살펴보니 문제를 찾을 수 있었습니다. 농사일이 힘들다 보니 기름진 음식을 많이 드셨고 특히 볶음 요리를 자주 해 드셨습니다. 또한 간식으로 과자나 빵 같은 가공식품도 종종 드셨죠. 반면에 생선은 거의 드시지 않았습니다. 의사선생님께서 오메가3가 부족한 것 같으니 생선을 많이 드시거나 생들기름을 섭취해 보라고 조언해 주셨습니다. 그분은 생선은 비싸서 자주 사 먹기 어렵고 생들기름은 처음 들어보는데 어디서 구하나라며 망설이셨습니다. 다행히 동네에 전통 방식으로 들기름을 짜는 방앗간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곳에서 생들기름을 구입해서 매일 아침 공복에 한 숟가락씩 드시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기름을 그냥 먹어도 되나라는 의구심이 있었지만 의사선생님께서 천연 오메가3 보충제라고 생각하면 된다고 설명해 주셔서 안심하고 드셨습니다. 한 달 정도 지나자 첫 번째 변화를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평소 자주 느끼던 소화불량이 많이 개선되었고 변비도 해결되었습니다. 또한 농사일을 하고 나서도 예전보다 덜 피곤했습니다. 3개월 후에는 더욱 분명한 변화가 있었습니다. 혈액검사에서 중성지방이 320에서 220으로 크게 떨어진 것입니다. 총 콜레스테롤과 LDL 콜레스테롤도 조금씩 개선되었습니다. 의사선생님께서도 생들기름 효과가 분명하다며 계속 드시라고 권하셨습니다. 6개월이 지나자 더욱 놀라운 결과가 나타났습니다. 중성지방이 180까지 떨어졌고 HDL 콜레스테롤은 오히려 올라갔습니다. 혈압도 안정적으로 유지되었고 전체적인 혈액 상태가 좋아졌다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하지만 가장 큰 변화는 일상생활에서 느끼는 컨디션이었습니다. 머리가 맑아진 느낌이 든다며 농사일을 해도 예전만큼 힘들지 않다고 하셨습니다. 또한 자주 까먹던 것들도 기억을 더 잘하게 되었다고 하셨습니다. 1년이 지난 지금도 그분은 매일 생들기름을 드시고 계십니다. 모든 수치가 정상 범위를 유지하고 있고 70세라는 나이가 믿어지지 않을 정도로 건강하십니다. 생들기름 한 숟가락이 이렇게 큰 변화를 가져올 줄 몰랐다며 주변 분들께도 적극 추천하고 계십니다. 생들기름이 혈관 건강에만 도움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뇌 건강에도 매우 좋습니다. 뇌의 60%는 지방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특히 오메가3 지방산이 뇌세포막의 주요 구성 성분입니다. 따라서 생들기름을 꾸준히 섭취하면 기억력 개선에도 도움이 됩니다. 또한 생들기름은 염증을 줄이는 효과도 있습니다. 관절염이나 피부 트러블로 고생하시는 분들도 꾸준히 섭취하면 개선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면역력 증진에도 도움이 되어 감기나 다른 질병에 대한 저항력을 높여줍니다. 아침 공복에 생들기름 한 숟가락을 섭취하는 것만으로도 이런 다양한 효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현미밥을 지을 때 생들기름을 한 방울 떨어뜨려도 좋습니다. 간단하지만 확실한 건강관리 방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생들기름의 효과에 대해 말씀드리니 그럼 당장 시작해야겠다는 분들이 많으실 것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한 가지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혹시 들기름도 기름인데 살이 찌지 않을까, 소화에 문제가 생기지 않을까 하는 걱정 말입니다. 일단 안심하셔도 됩니다. 생들기름은 불포화지방이기 때문에 적정량 섭취할 경우 체중 증가를 일으키지 않습니다. 오히려 신진대사를 촉진해서 체중 관리에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개인차가 있고 특히 소화 기능이 예민하신 분들은 처음부터 많은 양을 드시면 불편할 수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본인의 몸에 맞는 적정량을 찾는 것입니다. 무리하지 않고 서서히 시작해서 몸이 적응하면 조금씩 늘려가는 것이 현명한 방법입니다. 이런 과정을 직접 경험하신 분의 이야기를 들어보겠습니다. 이철호님이라는 74세 전직 은행원이 계셨습니다. 그분은 퇴직 후 건강관리에 관심이 많아서 다양한 정보를 찾아보시는 분이었습니다. 생들기름에 대한 정보도 인터넷에서 찾아보시고 시작하게 되셨죠. 처음에 그분은 효과를 빨리 보고 싶어서 큰 숟가락으로 한 번에 많은 양을 드셨습니다.
기름이니까 많이 먹으면 더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신 것이죠. 하지만 그날 저녁부터 속이 불편하기 시작했습니다. 더부룩하고 메스꺼운 느낌이 들었습니다. 다음 날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식욕도 떨어지고 소화도 잘 안 되었습니다. 역시 나이가 들어서 기름진 것은 안 되나 보다라며 생들기름 섭취를 중단하려 했습니다. 하지만 부인께서 양을 줄여서 다시 해보라고 권하셨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작은 티스푼으로 절반 정도만 드시기 시작했습니다. 그랬더니 전혀 불편함이 없었습니다. 며칠 더 드신 후에는 오히려 소화가 더 잘 되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역시 적당한 양이 중요하구나라는 것을 깨달으셨죠. 일주일 정도 지나자 몸이 완전히 적응한 것 같아서 조금씩 양을 늘려보셨습니다. 티스푼 하나 반, 그 다음에는 작은 숟가락 하나 정도로 점진적으로 늘려가셨습니다. 몸에서 거부 반응이 없으면 조금 더 늘리고 불편하면 다시 줄이는 방식으로 자신에게 맞는 적정량을 찾아가셨습니다. 한 달 후에는 작은 숟가락 하나 정도가 그분에게 딱 맞는 양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 양으로 꾸준히 섭취하니 아무런 불편함 없이 효과를 볼 수 있었습니다. 3개월 후 검사에서는 중성지방과 콜레스테롤 수치가 모두 개선된 것을 확인했습니다. 더 중요한 것은 그 이후의 이야기입니다. 그분은 1년 넘게 생들기름을 꾸준히 드시고 계시는데 이제는 완전히 일상의 일부가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의식적으로 챙겨 먹어야 했는데 이제는 습관이 되어서 안 먹으면 오히려 이상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분의 건강 상태도 계속 좋아지고 있습니다. 혈관 건강뿐만 아니라 전체적인 컨디션이 좋아져서 70대 중반이라는 나이가 믿어지지 않는다는 말을 자주 듣는다고 합니다. 기억력도 좋아져서 손자 이름은 물론 생일까지 다 기억한다며 자랑스러워 하셨습니다. 그분은 처음에 무리했던 것이 오히려 실수였다며 몸에 좋다고 해서 한 번에 많이 먹으려 하면 안 된다고 조언하셨습니다. 작은 양부터 시작해서 꾸준히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는 것이 그분의 경험담입니다. 지금도 그분은 매일 아침 생들기름 한 숟가락을 빼먹지 않고 드시고 계십니다. 이제는 이것 없이는 하루를 시작할 수 없다며 작은 습관이지만 내 건강을 지켜주는 가장 확실한 방법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생들기름을 시작할 때는 처음에 티스푼 하나 정도의 적은 양으로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몸이 적응하면 점진적으로 큰 숟가락 하나 정도까지 늘려도 됩니다. 개인차가 있으니 본인의 몸 상태를 관찰하면서 적정량을 찾아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무리하지 않고 꾸준히. 이것이 건강한 습관을 만들어가는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오늘 함께 나눈 이야기들 어떠셨나요? 고지혈증이라는 진단이 주는 불안감에서 시작해서 약물 치료의 한계, 그리고 콜레스테롤에 대한 올바른 이해까지 차근차근 살펴봤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고지혈증이 결코 약만으로는 완전하게 해결되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물론 약물이 필요한 경우도 있고 의사의 처방을 따르는 것도 중요합니다. 하지만 근본적인 해결책은 생활 속 작은 변화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현대인의 식습관과 생활 방식이 만들어낸 문제이니만큼 그 해답도 우리의 일상 속에 있습니다. 균형 잡힌 식단, 꾸준한 운동, 그리고 오늘 말씀드린 생들기름 한 숟가락 같은 작은 실천들이 여러분의 혈관 건강을 지켜줄 것입니다. 특히 생들기름은 단순히 혈관 건강에만 좋은 것이 아닙니다. 뇌 건강, 면역력 증진, 염증 감소 등 우리 몸 전체에 도움이 되는 천연 건강식품입니다. 처음에는 작은 양부터 시작해서 꾸준히 실천하시면 분명히 변화를 느끼실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이야기를 들으시고 걱정해서 출발했지만 이제는 희망을 가지셨을 거라고 믿습니다. 고지혈증은 관리할 수 있는 질환입니다. 여러분도 충분히 해내실 수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부터 작은 한 걸음을 내딛어 보세요. 내일 아침 공복에 생들기름 한 숟가락으로 시작하는 것도 좋겠네요. 건강은 우리 스스로 지켜나가는 가장 소중한 선물입니다. 여러분 모두 건강하고 활기찬 나날 보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